안녕하세요. 한필투브입니다.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멜다와 마르코스일 것입니다. 그중 3000켤레의 구두, 사치의 여왕이라 흔히 불리는 이멜다는 필리핀 10대 대통령 마르코스의 부인이자 1975년부터 1986년 마닐라 시장이면서 1979년 주택환경부 장관을 겸직한 정치인으로 오늘은 이멜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멜다 로무 알데지 마르케스는 1929년 7월 2일 마닐라의 산미구엘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음악과 미술에 재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필리핀 레이테 지방의 로무 알데즈 정치 가문에서 태어난 이멜다는 엄격한 카톨릭 가문의 부유한 일족으로 마닐라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가정적인 문제로 타클로반에서 한동안 살기 시작했으며 1952년 다시 마닐라로 올라와 부유한 친척의 도움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이멜다의 미모를 인정하고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그는 마닐라에서도 그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멜다가 마닐라 음악 매장의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불쾌하게 느낀 그의 친척은 이멜다의 일자리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공무원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서서히 이멜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그의 친척을 통해 발휘되었다고도 합니다. 1953년 미스 필리핀 대회에서 그는 마닐라 미스 뮤지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당시 미스 마닐라 대회에서 이멜다는 2위를 차지했지만 친척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멜다 또한 미스 마닐라로 지명이 되었으며 그에 개최한 미스 필리핀 대회에서 2명의 마닐라 대표가 출전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미스 필리핀의 영광은 크리스티나 갈랑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멜다는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마닐라 시장인 락슨 시장을 찾아가 불만을 표현했으며 그 결과 락슨 시장은 그에게 마닐라 뮤즈라는 칭호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1954년 4월 6일 이멜다는 친척과 함께 부케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마르코스를 만났으며 그의 운명적인 만남은 11일 후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르코스의 청혼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11일 동안 청혼을 하면서 매일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 청혼을 할 때 필리핀의 섬 개수만큼 진주를 당했으며 청혼을 했다. 반드시 대통령 부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마르코스의 모든 행동은 눈부신 미인을 곁에 두면 대중적 이미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멜다 본인의 이야기는 마르코스에게 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이멜다의 친척이 많이 부추겼다라는 것을 보면 이때부터 이멜다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멜다는 마르코스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통제받았다고 합니다. 음식부터 옷 입는 것, 몸매 등 모든 식의 간섭이 이멜다에게는 몹시 힘든 나날이었으며 신경쇠약에 걸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마르코스에게 부인을 살리고 싶으면 정치를 그만두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멜다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정치를 포기한다는데 본인도 뭔가를 포기해야 되겠다며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코스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하기 어려웠으며 하루는 고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20를 벌었다고 불평하자 마르코스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하자 이멜다는 마르코스의 대답이 사치의 전환점이 되어 자신을 극도로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965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의 부인으로서 이멜다의 행적은 과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의 대통령 또는 후보자들의 부인들은 모두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세에 나선 적도 없으며 신경도 그리 많이 쓰지 않았지만
이멜다는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으며 대중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농촌에서 직접 모내기도 하며 민중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명 인사들이 모이는 블루레이디라는 선거 홍보단을 조직하여 선거 기금을 조성하는 등 열성적으로 마르코스를 도와 민중의 표심을 얻는 데 성공했으며, 이처럼 마르크스의 정치 경력은 이멜다의 영향이 매우 결정적이었으며 마르코스는 이멜다를 부인 이상의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강철 나비의 저자에 의하면 이멜다가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가 민중을 만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기존의 정치 전략과는 다른 민중도 중요하다라는 포커스에 맞추며, 마르코스 부부는 나라의 발전을 이끌고 나갈 젊고 참신한 일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정치적인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1965년 12월 30일 마침내 마르코스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이멜다는 공식적인 영부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권 초기 필리핀 비틀즈의 악몽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필리핀 투어에서 비틀즈는 필리핀의 영부인 이멜다 마르코스가 초대한 점심 환영 연회를 의도치 않게 거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비틀즈는 정중히 거절했는데, 이 사건이 비틀즈에게는 악몽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날의 점심 행사는 300여 명의 아이들과 이멜다가 기다리는 행사였는데, 비틀즈가 이를 거부하자 이멜다는 자신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틀즈를 자신을 모욕했다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고, 일개 가수가 필리핀의 국무를 모욕했다라는 굴욕을 참지 못한 이멜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투어 다음날 오전부터 비틀즈의 모든 경호원들은 사라졌으며, TV 등 각종 매체마다 비틀즈 이멜다를 모욕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멜다가 비틀즈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 등이 필리핀의 모든 언론 매체에 나가자 필리핀 국민들은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들은 분위기를 짐작하고 도망가다시피 하여 공항에 도착했으나 에스컬레이터 작동도 멈추었으며 성남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가기란 매우 힘들어 신부와 수녀 뒤에 숨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 세무당국은 비틀즈가 공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행기의 출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출연료도 못 받은 비틀즈에게는 억울하지만 목숨이 달린 일이라 주머니에서 18,000달러를 황급히 내고 간신히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 소동은 비틀즈가 겪은 가장 끔찍한 소동으로, 존 레논은 필리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는 절대 타고 있지 않을 것이며 그곳 하늘을 지나는 비행기에도 타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비틀즈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그 후 존 레논의 예수 사건과 맞물려 라이브 투어를 그만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멜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으며, 뉴욕 링컨 센터 개관식 참석 이후 이멜다는 나는 국민을 사랑한다, 사랑을 현실로 바꾸면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문화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본인이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국민을 혼이 담긴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부분의 필리핀 정치가들은 문화센터 건립에 앞서 빈민주택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멜다는 그런 일은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며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1969년 9월 10일 문화센터 개관식이 열리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복지 캠페인을 추진하였는데, 마닐라 공항 근처의 필리핀 빌리지, 알라방의 마닐라 힐, 파사이의 어린이 고아원 등 많은 사회복지 캠페인 등을 추진했으며, 1967년 후반에는 씨앗 분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놀고 있는 땅에 채소밭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969년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다시 대통령이 된 마르코스와 영부인 이멜다는 이때부터 정치적 욕망이 최고점에 다다라 1972년 계엄령이 선포되고, 같은 해 12월 7일 이멜다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으며,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이멜다 자신은
하늘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하며 더 많이 베풀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975년부터 마닐라 주지사에 임명이 되고 1979년 정부는 그에게 주거환경 장관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주거환경 장관의 역할은 도시건설, 주택문제, 환경, 사회복지 등 매우 포괄적으로 이멜다 자신이 민중의 소리에 경청한다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리핀 디자인 센터, 민속예술센터, 필리핀 컨벤션 센터, 신장센터, 신장센터 등 무수히 많은 건물을 지었는데 야당에서는 이멜다가 건물에 콤플렉스가 있을 거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에 의하면 이멜다가 자신의 추종자라 믿던 국민들은 연주회에 가거나 신장센터 등에서 관리를 받는 계층이 아니었기에 이는 평범한 필리핀 국민들에게 모두 불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기보단 이멜다 자신의 화려함과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멜다는 또한 카톨릭과 함께 민구 억제 정책을 실시하여 콘돔도 나누어주고 출산 교육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멜다의 화려함과 사치의 시작은 아마 그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멜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에 대해 사치스럽고 천박하게 여긴다. 아름다움은 신과 사랑이 현실로 발현된 것이다. 지방 순시를 돌 때면 민중들에게 역할 모델이 필요하며 깜깜한 밤에 우러러 볼 별이 필요하듯 영부인인 내 역할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스타이자 노예가 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별이 됨과 동시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으며 내가 자처해서 노예가 될 때 모든 국민이 별처럼 빛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대변자이면서 옷을 입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본인의 사치를 정당화하는 아이러니한 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과거 필리핀의 외교는 미국에 편중되었지만 이멜다로 인하여 필리핀의 국제적 입지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 마오쩌둥, 리차드 닉슨, 피델 카르스트로 등 많은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으며 리비아와 평화협상을 맺어 필리핀 내의 이슬람교 분리주의자에게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는 외교의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외교는 필리핀이 진실과 선, 아름다움을 제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영부인이 외국을 많이 다녔기에 필리핀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장관의 마닐라 시장을 겸임하는 이멜다는 필리핀의 실세이며 필리핀의 국가 예산 15%를 좌우하는 인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대 여성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멜다는 미국 가수를 초청해 밤새 생일 파티를 하는 등 많은 사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국민들이 자기 자신을 통해 화려한 인생을 경험하는 국민의 대변자라 자청했으며 자기가 잘 살아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궤변을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멜다는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와 경쟁할 국제 영화제를 마닐라에서 개최하려고 마닐라 영화센터를 짓기도 했는데 너무 서두르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판이 무너져 36명의 인부가 시멘트 속에 묻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멜다는 시멘트에 빠진 걸 어쩌겠냐며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건 거짓말이며 사고 즉시 희생자를 모두 발굴했으며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영화센터는 죽은 이들의 원혼이 떠돈다며 영화센터 입구를 꺼리며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1983년 아키노가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당하고 전국적으로 민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레이거 행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며 이멜다와 그의 가족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멜다는 국민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분노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기에 이 망명을 배신의 날이라고 하며 신임하던 정부, 미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 당시 미국 세관에서 발견된 사치품은 현금, 주식, 보석, 금괴 등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 이후 대통령궁이 일반에게 공개되자 지하에는 이멜다의 사치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대통령궁을 방문한 영국의 사진 기자는 이멜다의 옷장 속에 쌓여 있는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과 구두, 핸드백, 그리고 장신구 등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5개의 밍크 코트, 508개의 가운, 888개의 핸드백, 그리고 3,000켤레의 신발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의 서랍 속 청구서에는 오전에 100만 달러, 오후에 200만 달러의 골동품을 사들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멜다의 사치 행각은 그 후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닐라의 코코넛 궁전은 1981년 교황 바오로 2세의 방문에 맞추어 영빈관으로 지었는데 3,700만 페소를 들여 지었지만 교황 바오로 2세는 빈곤한 나라의 시민들을 희생시켜 지은 건물에서 체류할 수 없다며 거절을 하고 다른 곳에서 체류했다고 합니다. 이멜다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전용 비행기 2대를 사용했는데 한 대는 자신과 측근을 위한 비행기였고 다른 한 대는 옷과 여행용 가방 등 많은 물품을 위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치즈회항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이멜다가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도중 다시 로마로 비행기를 회항했는데 이유는 로마에서 치즈 사는 걸 잊어버려서였다고 합니다. 1989년 마르코스가 하와이에서 죽자 수백만 달러의 미국 부동산 투자 횡령 소송은 미궁에 빠졌으며 이 소송 사건은 이들이 필리핀 국고에서 1억 9천만 달러를 횡령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미국 은행을 속였다라는 내용인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멜다는 자신은 세계의 재판을 서게 돼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흑인이 아는 체를 할 정도였는데 이는 약자편에 서려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은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크라운 빌딩, 헤럴드 센터, 월가 40번지, 메디슨가 200번지 이러한 미국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필리핀 경제를 발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미국은 자유기업 제도이기에 미국이 밤 12시이면 필리핀은 낮 12시이어서 자유기업엔 해가 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필리핀을 무역과 상업교역의 중심부로 만들기 위해 사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1991년 5년의 망명생활 끝에 국민에 의해 쫓겨났지만 그는 다시 수천 명의 지지를 받으며 귀국하였습니다. 1992년 이멜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7명의 후보자 중 5위를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시민은 이멜다를 탈세 및 인권 유린의 혐의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수백 년의 실형이 예상되지만 18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멜다가 공직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였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멜다는 다수의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김동은 일로코스 노르테의 주지사가 되었으며 2010년에는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201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 대통령 후보의 지지에 힘입어 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아깝게 떨어져 현재는 상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딸 아이니 없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9년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처럼 이멜다는 아직도 관재하며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려한 생활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내가 행복해야만 국민이 행복하며 나로 인해 가난한 국민들은 대리만족을 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사치와 아름다움을 정당화시키는 이멜다는 오늘도
아들 봉봉과 딸 아이미를 위해 열심히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